안녕하세요. 블록체인 뉴스 브라이언입니다. 금일은 중국 규제, 러시아 전자투표, 스포츠 블록체인 플랫폼 소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광범위한 암호화폐 활동과 하이프에 대한 조치를 요약한 성명을 발표했다. 이전에 암호화폐 채굴에 대한 단속이 있었지만 오늘날의 조치는 훨씬 더 실질적이며 거래, 은행 및 은행 영업, 보험 및 화폐 보유 개인에 대한 것이다. 또한 수많은 정부 기관을 끌어들여 가상화폐 문제를 논의하였다. 중앙은행은 암호에 투자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법적 보호가 없으며 공공질서와 좋은 관습을 위반한다고 강조한다. 이 진술은 트위터에서 격려를 받았고 공공질서와 좋은 관습의 법적 기반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다. 답변은 그런 느슨한 표현이 무한하게 업그레이드될 수 있기 때문에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중국에서 불능 토큰을 발행하는 데 관여해온 엔트그룹의 자회사인 엔트체인이 이 주제에 대한 성명을 발표한 것은 아마도 우연이 아닐 것이다. 한 공식 위챗 게시물에는 모든 형태의 디지털 수집 광고에는 단호히 반대하고 실제로 가상통화 관련 활동인 디지털 수집이라는 이름의 어떠한 형태의 불법 행위도 단호히 반대하라고 적혀 있다. 엔트는 디지털 수집품이 금융상품으로 전환되는 것을 피하고 가격 투기를 막기 위해 기술적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엔트그룹은 작년에 독점금지법에 대한 정부의 단속 이후 기업 공개를 철회해야만 했다. 중앙은행의 발표는 발행, 자금 조달, 파생상품 등 암호화폐 거래의 모든 측면을 대상으로 한다. 그것은 이러한 활동들이 범죄로 간주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해외 거래소가 중국인 거주자들에게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그것도 불법으로 간주된다. 비록 누군가가 기술 지원 분야에서 일한다고 해도 이 사람들은 법에 따라 조사를 받을 것이다. 홍콩에 본부를 둔 FTX 거래소가 바하마로 이주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중국 중앙은행도 상업용 디스플레이와 암호화폐 홍보를 단속하고 있으며 불법 광고는 신속히 처리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주요 암호화폐 뉴스 사이트 중 하나는 페이지 상단의 독자들에게 모든 종류의 토큰 발행, 투자 추천, 가상화폐 과대 광고 정보를 감독하고 단호하게 제거하도록 촉구한다는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뉴스 보도 후에 비트코인이 10% 하락하였다. 지난 주의회 선거 동안 러시아는 2개의 온라인 블록체인 투표 시스템을 시험했다. 전자투표에 대한 반대에 관한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이번 선거는 블록체인 투표 외에도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에서도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아왔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국내의 비판을 2020년 대통령 결과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의 반대에 비교했다. 블룸버그의 한 칼럼니스트는 그들은 우편으로 들어오는 투표가 줄줄이 흔들리자 좌절감을 외치는 도널드 트럼프와 그의 팬들처럼 들리지 않을 수 없었다고 썼다. 전자투표는 이런 온라인 투표가 일부 관할 지역의 물리적 투표함에 나타난 선거 결과를 뒤집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관심을 끌었다. 온라인 투표 결과는 즉시 제공되어야 하지만 대신 몇 시간 지연되었다. 당초 20시에 감시자들이 DEG에 대한 통제에서 벗어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21시부터 시스템이 붕괴되고 아침까지 살아있는 기미를 보이지 않았을 때 그들은 즉시 계산했어야 할 결과를 올렸습니다. 라고 공산당은 말했다. 공식적인 설명은 사람들이 그들의 표를 7번까지 바꿀 수 있었고 최종 투표만 개수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야당 정치인들은 전자투표가 금지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온라인 투표는 논란의 주제이고 블록체인 온라인 투표는 추가적인 이슈를 가져온다. 블록체인은 진실의 단일 소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추가된 데이터가 유효한지는 입증되지 않는다. 작년에 MIT와 하버드 연구원들은 이 시스템들이 해킹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블록체인이 모든 전자투표 시스템이 겪는 근본적인 보안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경우 경찰관들은 이론적으로 각 유권자들이 그들의 투표가 어떻게 표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려고 노력해왔다. 그러나 선거 관측통들은 개표가 발표되기 전에 모스크바 제도에서 손을 뗐다고 말한다. 지난주 선거에서는 2가지 전자투표 시스템을 시험했는데 하나는 모스크바 CIT부가 도시 사용을 위해 의뢰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통신사인 ROSTELCOMPJSC가 의뢰한 것이다. 러시아는 전자투표 기술의 발전에 있어서 순조로운 여정을 보내지 못하고 있다. 작년에 그것의 블록체인 기반 투표 시스템은 그것이 가동된 직후 붕괴되었다. 하지만 한국은 지난해 대통령 임명에 대한 연임 제안을 흔드는 것에 대한 표결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데 열심히 없고 그것을 시행했다. 온라인 투표가 성공하면 시민들의 시간 낭비를 줄여 잠재적으로 개표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고 투표율을 증가시키며 관련 선거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믿을 수 있다고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많은 관할 구역에서 물리적 투표를 부패시키려면 상당한 수의 사람들이 필요할 것이다. 전자투표를 조작하는 것은 소수의 사람들 혹은 심지어 한 명의 사람들만 필요로 한다. 한편 지난 6월 한국은 1,000만 명 이상이 사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투표의 시범을 승인했다. 인도 선관위는 또한 원격 투표를 위한 블록체인 탐색에 관심을 다시 표명했다. 스포츠 블록체인 플랫폼 소라레가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다. 43억 달러의 평가액으로 6억 8천만 달러의 시리즈 B 자금을 지원받은 후 이 플랫폼은 전설적인 축구 스타들의 NFT 트레이딩 카드를 출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현재까지 소라레의 NFT는 현역 선수들을 기반으로 한 판타지 축구 게임과 관련이 있다. 이 계획은 바르셀로나 선수 제라드 피케와 라쿠텐의 CEO 니키타니 히로시에 의해 설립된 스포츠 회사 코스모스와 제휴할 것이다. 코스모스는 요한 크루이프, 디에고 마라도나, 그리고 미실 플라티니와 같은 50명 이상의 상징적인 은퇴 선수들과 지적 재산을 위한 독점적인 제휴를 맺었다. 우연히 라쿠텐은 2022년 봄에 NFT 시장을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제라드 피케는 또한 소라레의 투자자이다. NFT 외에도 SORAR이와 코스모스는 그들의 경력에 대한 독점 인터뷰를 제공하는 플레이어와 함께 미니 시리즈를 제작했다. 이 콘텐츠는 은퇴한 선수들의 소셜미디어 채널과 소라레의 플랫폼에서 이용 가능하게 될 것이다. 소라레는 이미 FC 바르셀로나, 바이에른 뮌헨, 파리 생제르맹을 포함한 180개 축구 클럽과 제휴를 맺고 있다. 그것은 국가대표 축구팀과의 제휴를 통해 여름의 리그 팀 계약을 넘어서기 시작했고, 그것은 다른 스포츠로 확장하고 여성 선수들을 대표하기 시작할 계획을 발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라레가 축구 판타지를 제외한 제품을 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스포츠의 많은 NFT 이니셔티브들은 소라레를 직접적인 경쟁자로 분류하지 않았다. 이 제품의 디지털 자산 측면에도 불구하고 캔디, 사인, 판타지텍, 그리고 심지어 대퍼와 같은 프로젝트들은 스포츠 판타지 산업에서 직접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 소라레의 축구팀과의 제휴는 기능 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른 플랫폼들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았다. 소라레에 대한 소비자의 참여가 반드시 또 다른 NFT 제안에 대한 그들의 참여를 방해하지는 않았다. 명 컬렉션을 시작하면 이 동적 구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많은 계획들이 운동선수들과 스포츠계의 다른 아이콘들과 함께 NFT 제품을 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소라레의 새로운 제품군과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다. NFT 시장에 그렇게 많은 새로운 제안들로 인해 선수들의 지적재산권 계약을 위한 경쟁은 이미 치열하다. 이제 소라레는 2022년까지 적어도 150명의 전설적인 스타들과 계약을 맺는 목표를 세웠는데 이것은 시장에서 경쟁을 더욱 부채질할 것이다. 우리는 코스모스와 제라드 팀과 장기적이고 독점적인 레전드 제휴를 위해 협력하게 되어 기쁩니다. 소라레의 공동 설립자이자 CEO인 니콜라스 줄리아. 우리는 선수, 클럽, 리그, 축구협회와 함께 일합니다. 50개 이상의 레전드와 함께 일하면 축구에서 소라레의 리더십이 더욱 공고해질 것입니다. 한편 소라레는 스페인의 LALIGA와 리그 전반에 걸친 계약을 맺었다. 데퍼랩스 또한 최근 스페인 최상위 리그와 파트너십을 체결했고 내년에 시즌 비디오 촬영을 시작할 것이다. 축구 외에도 비치는 국제농구협회를 후원하고 있으며 팬 토큰과 NFT를 발행할 것이다.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흥미로운 소식으로 다시 좋은 영상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